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FSD 베타 10이 아마 지금 롤아웃 되고 있을 것 같은데요. gradually 이제 퍼뜨린다고 하니까 제가 그래서 조금이나마 자료나 영상이 나오면 바로 또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쯤 기분 좋게 받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저도 어떨지 되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한 2주 좀 지나면 이게 성공적이면 일반적으로도 버튼을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을 푼다고 그러니까 요번 달 말에 저도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일론 머스크가 트윗으로 이 베타 10뿐만 아니라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리트레이닝 하면서 UI도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도 많이 바뀐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새로운 또 이런 새차 같은, 그쵸, 겉은 그대로나 이 소프트웨어가 늘 새로워지는 이 테슬라의 묘미죠. 그런 것들도 한번 한층 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대감이 한참 올라와 있는데, 아니, 테슬라만 자율주행을 하나? 좀 다른 경쟁사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나? 이제 정말 유일한 희망인가? 그러면서 지금 이제 문득 생각이 난 게 모비라이입니다. 모비라이. 근데 이제 이 반도체 업계까지 합쳐가지고 이 모비라이까지 해서 이게 게임이 아주 신기하게 돌아가는 점이 이제 포착이 돼서 오늘 그거를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오늘 주인공은 모비라이입니다. 모비라이가 내년에 로보택시를 런칭합니다. 내년에요. 물론 상세 기사를 보니까 100% 런칭은 아니고요. 일단 근데 모비라이 계획은 내년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법적인 문제 때문에 아마 내년에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법 문제, 일론 머스크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법 문제만 해결되면 내년에 한다. 여기도 사기인가요? 이거 모비라이는 자동차 업계 뼈가 굵은 기업인데 여기도 내년에 여튼 레귤레이션만 끝나면 독일에서 이제 런칭을 하려고 하는데 영상 그래서 보면은 아직 광고 영상에 보면 법 문제 때문에 운전자가 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가 이제는 포드가 아니라 지금 이제 무빗이라고 라이드쉐어 서비스도 이제 모비라이가 어느 정도 계약 맺어서 이제 어느 정도 파트너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보면 차가 중국의 니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다가 모비라이를 탑재해서 이런 로보택시를 하는 그 일련의 익히 이제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간 그런 부분들? 애플이 지금 그런 자동차를 만들어줄 업체를 찾고 있죠. 약간 그런 모습도 이제 엿보이긴 합니다. 이게 좀 신기했고요. 이건 소소하게 신기한 거고, 원래는 그걸 다루려는 게 아니라, 모비라이가 설령 이런 자율주행에 실패하더라도 이게 게임이 요상하게 돌아가는 게 일종의 수직 계열합니다. 지금 모비라이의 주인은 인텔입니다. 인텔이고 지금 반도체 부족으로 여러 자동차 회사들이 굉장히 곤욕을 겪고 있습니다. GM부터 해서 포드도 그렇죠. 토요타는 거의 조금 뻥튀기 하면 이제 요번 달엔 거의 감산을 한 40% 그러니까 반 정도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다들 반도체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율주행, 주행 보조 이런 것들과 차 안에서의 그런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때문에 다들 반도체가 부족해서 지금 난리가 심하다고 제가 전에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생각보다 지금 심하다. GM도 20만 대의 차량이 이제 세컨 해프에 이제 힘들다라는 거죠. 반도체가 안 돼서. 그래서 제 말이 아니라 인텔의 CEO 말이 앞으로 차량용 반도체는 이제 엄청나게 늘 거고 그리고 차 안에서 차량용 반도체 가격이 20%? 30%? 이제는 메카니컬 파트가 아니라 반도체가 중요 부분을 차지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인텔의 이런 투자 이야기들을 보면 사실 여기서 이제 모비라이를 찾아서 제가 이거를 이제 따라 들어가게 된 건데 엄청난 투자를 이제 우리 인텔 CEO 분께서 하신다고. 근데 다 깜짝 놀란 거는 차량용 반도체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할지는 이제 궁금하긴 한데 실상은 왜냐면 항상 기업은 이게 잘 아시다시피 5년 뒤, 10년 뒤에 한다 그렇게 예측하면서 한다는 거는 장밋빛 미래나 이런 것들은 그때 가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인텔이 지금 커링 엣지 쪽도 뭐 생각은 하고 있지만 왠지 차량용 반도체에 더 집중하는 모습, 그리고 여기에 커스터머가 더 많기 때문에 왠지 그런 모습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모빌아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수직 계열화, 그러니까 팹도 있으면서, 그러니까 모빌아이가 설령 지금 자율주행에 좀 안 좋다 하더라도 지금 차량용 반도체를 공급하는 하나의 루트로 이 자리 잡고 가는 게 아닌가. 원래 인텔은 자율주행 하려고 모빌아이를 샀는데 그게 안 되더라도 인텔에서 생산된 팹으로, 지금 모빌아이도 인텔에서 지금 생산을 한다고 지금 CEO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팹도 갖고 차량용 반도체를 갖고 이런 셋을 만들어서 파는 일련의 하나의 그런 큰 흐름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에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 게 아닌가. 이 게임이 신기하게 돌아간다라는 거죠. 원래 모빌아이 하나만 자율주행이 막 이렇게 중점적이었는데 설령 이게 안 되더라도 인텔을 등에 업고 파운더리에 이제 진출한다고 하니까요, 인텔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차량용 반도체를 해서 자동차 업계에 이제 큰 손으로 자리 잡는 그런 흐름이 보여서,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는 그렇게 커링 엣지가 아닙니다. 지금 SMIC나 뭐 후발주자들, 중국의 그런 주자들 보면 28나노로 잘 만들고 있죠. 뭐 30나노, 32나노 뭐 이 정도만 하더라도 현재 차량용 반도체는 거기 수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EUV 공정, 이제 10나노 미만으로 가려면 EUV를 해야 되는데 그게 돈이 너무 여전히 비쌉니다. 그 만드는 업체도 딱 하나만 있죠. ASML이 도와줘야 되는데 너무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여전히 회사들은 주저주저 하고, 거기에 별로 사실 그리고 커스터머가 별로 없습니다. 애플이나 그런 로직 반도체의 몇몇 손들을 제외하면은 사줄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무릅쓰고 아직 하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커링 엣지로 가고 있지만 시장은 여전히 주력은 12나노, 14나노입니다. 근데 이런 차량용 반도체로 가면서 왠지 커링 엣지도 뭐 한편으로 그건 계속 가겠지만 여기 또 그냥 그런 좀 오래된 그런 공정으로 또 이런 또 새로운 시장이 크게 열리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의 에이멧 장비 업체도 지금 그거에 발맞춰서 전기차 EV 칩 프로덕션에 발맞춰서 지금 장비를 개선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런 파워 칩들 계열이라든지 지금 장비 업체들도 그거에 발맞춰서 온세미도 그렇고 다 이제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이제 하나의 큰 시장으로 인텔 CEO가 얘기했듯이 이것도 이제 지금은 갯불도 조금밖에 안 차지하지만 앞으로는 큰 시장으로 성장할 것 같은 조짐들이 장비 업체부터 해서 이렇게 가고, 모빌아이는 생뚱맞게 이게 자율주행이 안 되더라도 인텔을 등에 업고 어떤 차량용 반도체에 이렇게 큰 손으로 된 것 같은 걸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장비 업체들도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이 타이틀대로 한때 소문이 돌았었거든요. 테슬라가 팹을 하나 건설하는 거 아니냐. 근데 너무 가능성이 그때는 좀 큰 얘기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이런 도조 칩이라든지 본인들이 설계를 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외주를 주지만 결국 차가 많이 팔리게 되고 슈퍼컴퓨터 같은 걸로 트레이닝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진짜로 지금은 허무맹랑한 얘기였지만 점점 이런 시장 상황을 보니까 테슬라가 나중에는 잘 되면은 결국은 팹 건설이나 팹에 손을 댈 확률도 있겠다라는 게, 이게 점점 확률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결국 자율주행 시대에 여러 반도체들은 여전히 필요하고, 근데 물론 여기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정말 이걸 실리콘으로 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반도체를 다 뒤집어 엎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반도체가 나오지 않는다라면, 현상이 이렇게 유지된다 그러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정이 좀 오래된 것도 차량용 시장에서 지금 빵 터질 조짐이 보이는데, 만약 새로운 아이디어나 반도체가 나오면 이 판이 완전히 바뀌겠죠. 그러나 지금 회사들이 그런 커링 엣지 쪽에 투자를 점점 도박하긴 싫어하면서 이런 자동차 시장으로 흘러오면서, 모빌아이는 생뚱맞게 이제 하나의 이제 어떤 수직 계열화를 갖춰가는 인텔의 그런 모습이 보여져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다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그럼 다른 경쟁자인 웨이모는 뭘 하고 있냐? 웨이모는 좀
여전히 계속 테스트만 하고 있고, 그리고 한때 이에 관련된 기사로 웨이모도 그런 센서라든지 자신의 기술들, 이런 모비라이 같은 것도 트라이를 하려고 했었다라는 거죠. 비슷하게. 뭐 라이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세트로 팔아볼까 했는데 이것도 잘 되지 않았죠. 참 이도저도 아닌 느낌이 듭니다. 웨이모는. 예. 어떤 로보택시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광고를 했는데 쉽지 않죠. 잘 안 됐고, 하고 모비라이처럼 이게 팔기도 이게 안 되고, 예, 어렵긴 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소하게 이런 뉴스들 몇 개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기가 텍사스에 벌써 이제 파트가 엄청 이제 질비하고 있죠. 아직 완벽히 완공이 안 됐는데, 예, 참 이 회사는 다시 한번 보면 볼수록 참 놀랍습니다. 예, 벌써 이렇게 파트를 많이 만들어 놓고 이게 정말 연말에 정말 모델 Y를 생산하려고 달려드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러면은 또 슬금슬금, 근데 여전히 예, 반도체 부족이라든지 요즘 쇼티지가 너무 많아서 이제는 100만 대 얘기하기가 조금, 예, 근데 100만 대 근처는 갈 것 같긴 한데, 제가 온 초부터 100만 대를 넘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는 여전히 조금은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텍사스 공장이 돌면은 어쨌든 무난히 100만 대 근처는 가지 않을까. 그리고 인도 관련 이야기로도 포드가 인도에서 거의 사실상 프로덕션을 멈춥니다. 테슬라도 인도 시장을 이제 진출하려고 하죠. 그런 법 문제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고, 이제 거기에 이제 자원이라든지 그리고 값싼 노동력 뭐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로 이제 인도가 인구 대국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스팟라이트를 받는데, 확실히 가격이 중요하다 이래서, 그러니까 포드나 GM은 애시당초 인도에 들어갔다가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포드도 이번에 인도에서 이제 생산을 중단하고요. 그러니까 인도가 그렇게 꿈의 부품 시장만은 아니다. 생각보다 쉬운 시장이 아니다. 그러니까 인기 있는 모델을 만들지 못하면 지금 인도 시장의 주요 그런 리딩 그룹은 일본이나 2등이 현대입니다. 현대는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웬만한 동네에서 1등은 못하더라도 진짜 전 세계 다 뻗어가 있고, 자, 패스트팔로의 극강을 보여주네요. 여기서 현대가 나올 줄은, 인도에서도 현대는 참 괜찮게 하구나. 참 저력은 느껴집니다. 참 대단한 회사인 거는 한편은 이런 면에서 일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반가웠고, 근데 인도 시장이 이렇게 만만치는 않다. 모델 2 아니면 모델 A, 여튼 값싼 전기차로 승부를 보지 않으면은, 여기 기사에서 CNN 기사에서도 가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문제가 좀 인도에서는 아직 소득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큰 발목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테슬라도 암묵적으로 그러니까 포드나 GM이 좀 실패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교훈 삼아서 잘 대처하길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